안녕하십니까. 최성환의 수호TV입니다. 국민 여러분, 해외 교포 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1월 6일 월요일로서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했던 대한민국은 어떤 각본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해체되고 있다 2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군사학 석사 학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 역사, 그러니까 우리 역사와 세계 역사를 어떤 전쟁사, 안보학 측면으로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연구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게, 이제 세계사를 보면은 이제 어떤 국가가 이제 패망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 패망한 국가들의 공통점, 그리고 패망하기 직전에 어떤 일어난 어떤 징후들이 있는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패망한 국가를 보면은, 먼저 그 국가 내부에 적국과 내통한 간첩과 공작원들이 있다는 공통점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간첩과 공작원들이 그 망할 국가의 어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무원이나 어떤 정치가나 이렇게 권력자들 안에 결국은 그 간첩과 공작원들이 침투해 있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패망하기 직전에 그 망할 국가가 어떤 그 안보에 있어서 주적이 바뀌거나 그 방어의 주 노력의 방향이 바뀝니다. 네, 그런 뭐 예를 한번 들자면, 그 옛날에 이제 오나라가 이제 패망을 했는데, 월나라에 의해서 패망 직전에 이제 오자서라는 신하는 우리 국가의 안보를 남쪽에 있는 월나라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쪽을 집중하자라고 이제 왕에게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백비라는 신하는 월나라는 전혀 이제 신경 쓸 필요 없고 북쪽에 제나라를 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이제 오나라 왕은 백비의 말을 듣고 군대를 일으켜서 북쪽으로 이제 제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나중에 그 월나라의 기습으로 패망을 했는데, 망하고 나서 드러난 게 이 백비가 그 월나라에 매수된 어떤 간첩이었다. 이제 이런 것이 드러났고요. 또 어떤 또 사례가 있냐면, 그 이제 옛날에 형주를 지키던 그 관우도 이렇게 어떤 주적 방향이나 주 노력 방향에서 어떤 판단을 잘못해서 또 나중에 기습에 의해서 패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군 부대가 해체되거나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부대가 배치가 바뀝니다. 부대 배치가 바뀌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방어망에 어떤 공백이나 빈틈이 생긴다.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아까 이 4가지 현상에서 좀 결정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도 있지만, 망할 나라에 있는 그 간첩이나 공작원들의 공작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영향이 받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이제 이 4가지 공통점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을 한번 현 상황을 보자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먼저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과 북한군에 대한 적 개념을 삭제했습니다. 적을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반일 감정을 상당히 국민들한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백서에 일본 자위대가 우리의 주적이라고 말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뭐 군에서 이제 장병들한테 정신교육을 할 때나 우리 언론이나 이 청와대가 하는 행태는 이제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일본 쪽으로 이제 선동을 해서 몰아가고 있다. 이런 게 있고, 자, 두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 경기도 양주에 있는 기계화 부대를 지금 해체를 했고, 그 2동, 1동 포천에 있는 그 기계화 부대랑 이걸 통합을 했는데, 그 오뚜기 부대를 양주 쪽으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옮겨와서 통폐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2동, 1동 포천 쪽의 기계화의 전력이 많이 약화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그 경기도 양평에 있는 20기계화 보병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있고, 홍천에 이제 있는 11기계화 보병사단이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이 20기계화 보병사단을 해체하고 11사단이랑 통합을 했는데, 요번에는 이 홍천 쪽으로 옮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동, 1동 포천 쪽에 기계화 보병 사단이 공백이 생겼거나 약화가 됐고, 마찬가지로 경기도 양평에 있는 그 최강의 기계화 보병 사단을 해체하고 홍천 쪽에 있는 부대랑 통합하면서 이게 옮겼거든요. 그러면 또 경기도 양평 쪽에 있는 기계화 보병 사단이 아예 지금 약화됐거나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로 보면 서울의 동북방서부터 동남방으로 이르는 이쪽 부분이 지금 기계화 부대가 상당히 이제 공백이 있고 약화가 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번에 또 말씀드렸죠. 작년에 화재가 났어요. 주요 이제 군수부대 보급창고가 다 탔는데, 제가 말씀드린 7월 달에 포천에 있는 5군단 보급창고가 화재가 나서 소실이 됐고, 그리고 석 달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포항에 있는 해병대 군수지원단 보급창고가 화재가 났고, 그리고 한 달 전에, 저번 달이죠, 2019년 12월 달에 세종시에 있는 육군 군수사령부 보급창고가 화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국민 여러분, 이거를 그냥 지금 그냥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냥 가만히 있으시고 신경을 안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아까 이제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각본에 따라 계획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무장 해제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패망할 국가에서 패망 직전에 일어날 징후들입니다. 어떤 복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과 김정은은 포천 방향으로 주공을 포천 의정부 서울 동북부로 이쪽으로 올라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다. 준비를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 방향으로 왔을 때 양평에 있는 20기보사단이 치고 이거를 반격할 부대까지도 지금 없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냥 국민 여러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제가 무슨 어떤 감정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재와 과거의 현상을 분석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 여러분께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이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 정권과 언론이 은폐하고 이렇게 숨길 뿐이지, 이거를 잘 보시면 이런 징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재작년 4월 27일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적의 수괴인 김정은에게 USB를 넘긴 행위, 자, 그리고 노도부대와 제2보병사단 그리고 20기계화 보병사단을 해체한 행위, 이건 진짜 이적 행위입니다. 이적 행위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천과 양평 일대의 기보사단을 해체해서 그쪽 부분의 어떤 기계화 부대의 전력 약화와 전력 공백을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 여러분, 그냥 단순히 지금 발표되는 거, 언론에 발표되는 것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적 행위고, 제가 이제 왜 그 20기보사단이랑 2사단의 해체 행위를 이적 행위라고 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과 중공군과 인민군, 중공군이랑 북한군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가, 제일 두려워하는 부대가 20기계화 보병사단이었고, 두 번째가 이 보병사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대를 해체했다는 건 적을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이적 행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USB를 준 게 뭐 무슨 그거냐, 이거는 USB에 국민 여러분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모든 군통수하고 있고 국가의 정보를 갖고 있는 국가 원수, 군통수권자가 USB를 넘긴 거는, 이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해봤자 청와대와 정부가 가만히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헛수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은,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재인과 청와대와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따져야 됩니다. 도대체 그 USB에 무엇이 있었느냐? 밝혀라. 그 다음에 왜 작년에 그렇게 주요 군수부대에서 보급창고에서 불이 났느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도권 주변에 있는 주요 기계화 보병사단을 해체하고 여단급으로 이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력이 현저하게 약화됐고요. 그 다음에 부대 배치를 바꿈으로써 방어의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문재인과 청와대와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따져야 됩니다. 요구해야 됩니다. 그 USB에 뭐가 들어있었으며, 왜 여기 보급창고에서 불이 났으며, 왜 이렇게 전력 약화가 되고 공백이 발생하는데 대책이 무엇인가? 지금 문재인과 청와대와 민주당은 한마디로 지금 국민 여러분을 그냥 개돼지를 보고 있어요. 너희는 그냥 너희 일상생활하고 우리가 발표한 대로 그냥 믿어라. 근데 국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걸 강력하게 따지고 책임 추궁하고 책임자를 처벌해라, 이렇게 막 강력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지금 그 청와대와 이 여당이 이거 내가 우리 국민들 개돼지인 줄 알고 진짜 바보인 줄 알았는데 이걸 간파를 해서 따지는구나,
뜨끔하게 해야 됩니다. 뜨끔하게 해야 되고, 해명하게 해야 되고, 책임 소재를 밝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야지 다시는 이런 것들을 꾸미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저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론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국내의 모든 기관들이랑 언론 방송이나 이 정부기관 입법, 사법, 행정부를 전부 다 지금 주사파와 좌익 성향 계열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강력하게 투쟁하면서도 그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 해외에 있는, 세계에 있는 다른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이들을 압박하게 해야 됩니다. 문재인과 청와대와 민주당을 다른 외부 세력이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제기구인 UN 그리고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유수한 방송이나 언론사들을 어떤 기관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자유우파는 여론전, 선전전을 펼쳐야 됩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다음 시간 때 요거는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보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과 그 한기총의 정광훈 목사님이 일단 두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되고, 또 보니까 지금 또 요 두 세력을 이제 이간질 붙이는 또 세력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보수가 힘을 합쳐야 된다.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는 전 세계를 상대로 여론전, 선전전을 펼쳐서 이 유엔과 미국과 전 세계가 이 문재인과 청와대와 민주당에게 어떤 압박이나 압박감을 느끼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남베트남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멸망을 했다라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에게 강력하게 따지고 압박을 해주기 바라고요. 또 앞으로 이들이 이제 어떤 말하고 행동하는 것, 발표하는 것, 이제 뭐 발표하고 언론 발표하는 것들을 액면 그대로 보지 말고 그 이면이랑 그 핵심 본질을 보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무너뜨리는 행위를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하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